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시원하고 정확한 점괘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수호신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그냥 아주 두드러진 나의 상황, 현실적인 어떤 문제 혹은 이슈 아니면 그냥 나의 현실 흐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는 데 용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이 리딩을 왜 여러분이 듣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리딩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바로 리딩을 들어갈 거예요.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원석을 선택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불을 피워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원래부터 내 마음 안에 있던 이 작은 불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촛불 하나가 이렇게 좀 켜져 있다. 내 마음 안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촛불 하나, 내 마음 안에 켜져 있는 이 촛불 하나, 이 작은 불씨, 이것을 태우는, 이제부터 태워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카드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 이제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포함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지금 변화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터뜨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굉장히 지금 이 순간들이 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왜? 뭔가를 터뜨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지금 불씨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터뜨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터뜨리기 전에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로 이렇게 계속 가늘고 길게 이렇게 은은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내 무의식도 뭔가 얘가 불씨가 커져야 돼. 불을 피워야 돼. 막 장작불처럼 막 이렇게 솟아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의식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내 몸 자체도 이미 그 변화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씨는 계속 자꾸 이렇게 은은하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 현실하고 이상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내 현실하고 내가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이 갭의 차이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지는 거예요. 뭔가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지? 나 왜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지? 왜 이렇게 체감하고 실감하는 게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확 싸우거나 아니면 확 불붙거나 뭔가 진전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결과가 탁탁탁 나와야 되는 시기의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우리 1번 분 중에 어떤 누군가는 왜 결혼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지? 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1번 분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지? 우리가 이때쯤 되면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귀자는 얘기가 안 나오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봤으면 안 맞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헤어지지? 왜 이렇게 계속 미적지근하게 생각해보고, 막 억지로 막 의무감으로 만나고, 데이트도 재미없고, 이미 우리 둘은 얘기할 것도 뻔히 없는데, 왜 누구 한 명 이렇게 딱 헤어지자, 우리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걸 왜 우리 둘 다 못하고 있지? 우리 둘 다 너무 뭔가 차일피일 뭐 미루고 있나? 마음이 좀 그런가? 답답해. 이럴 거면 그냥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1번 분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다 다를 테니까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 혼란스러움이 같이 와서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둘 다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 사람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에는 약간 엄청난 명분이 별로 없고 또 헤어지고 이 사람한테 가자니 왠지 내가 또 엄청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모르겠어 하면서 여기도 연락하고 저기도 연락하고 이 사람 만나보면서 다른 사람하고도 조금 약간 뭐 밥이라도 한번 먹고 그래 그냥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나 이거는 바람이 아니야. 이건 양다리가 아니야.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잖아. 그냥 나한테 호감 있다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뭐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혼란스러움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나온 카드에서도 보면 약간 이 데빌의 기운이 스멀스멀 이렇게 내 안을 툭툭툭툭 건드리는 그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남녀를 꼭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성적으로 끌리는, 내가 이렇게 연애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 이성 연애든 동성 연애든 다 상관이 없고요. 내가 이성적으로든 뭐 성적으로든 어찌 됐건 연애적인 감정으로 끌리는 상대방 있죠.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오기 바로 직전이라서 변화가 아예 시작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변화가 시작됐으니까 헤어지든 만나든 결혼하기로 했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갈등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우리가 진짜 싸우게 되든 뭔가가 있으니까 그건 정작 문제가 되지 않아. 변화하고 나선 변화에 적응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후회를 하든 아니면 너무너무 잘 됐다 속 시원해 이러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변화의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1번 분이.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1번 분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면증이거든요. 사실은 저 엄청 잘 자요. 지우님 저 엄청 잘 잡니다. 저 뭐 아주 편해요. 뭐 진짜 꿀잠 자죠. 허겁날 자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불면증을 조심해야 되긴 해요. 아무리 잘 자는 분도 평소보다 잠자리에 뒤척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평소보다 꿈을 많이 꾼다. 요즘 꿈을 꾼다. 근데 1번 분이 되게 이게 어떤 꿈을 꾸냐면요. 제가 이제 뭐 꿈의夢까지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1번 분이 만약에 꿈을 꾼다. 지우님 저 엄청나게 꿈을 많이 꿔요. 요즘 들어 자꾸 막 꿈을 많이 꿔요. 근데요. 이게 자꾸 저한테 주려는 메시지가 뭔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많이 꾸는데 그게 그냥 꿈이 아니야. 그냥 어디 놀러 갔어요. 뭐 이런 꿈이 아니야. 1번 분이 꿈을 꾸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딱 눈을 떠요. 그러면 그 잔상이 계속 남아서 마치 이 꿈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무슨 이게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얘랑 헤어지라는 건가?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건가?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건가? 오늘부터 이 사람하고 선을 좀 긋고 정리를 하라는 건가? 내가 가족에게 너무 얽매여 있진 않은가? 등등등. 내가 좀 뭔가 몸이 좀 아프니까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건가? 내가 좀 뭔가 이런 것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자는 건가? 이렇게. 꿈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잘 맞고
마치 예지몽처럼, 그리고 꿈에서 수호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명확한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지? 이런 생각. 그리고 약간 깨닫는 것도 있어. 꿈만 꿨을 뿐인데 그날 뭔가 내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뭔가를 마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1번 분이. 마음을 전하게 된다. 지윤님 뭐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건가요? 내 마음이 닿는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내 마음이 닿는다 라는 카드거든요. 내 마음이 닿아요. 어디에 닿을까? 목표하고자 하는데, 아니면 어떤 인연에, 어떤 관계에 내 마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는.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럴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 직전이니까. 근데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 저는 차라리 흘러가는 물에 몸을 그냥 맡겨봐도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웅크리고 숨고 나 불안하니까 변화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일단 안전하게 숨어 있자.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거기도. 이렇게 숨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게 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감을 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전하다. 안정감이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전함을 찾겠대.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니면 막 그냥 몸을 사리고 있어. 도전도 뭐도 안 해. 마음 표현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흘러가길 바래. 누가 선택해주길 바래. 누가 대신 결정해주길 바래. 계속 이렇게 뒤로 빠져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다고 한들 내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불안해. 왜? 내가 수동적이면 수동적일수록 계속 불안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1번 분이 그래서 말해야 돼요. 보내야 되고 편지 써야 되고 카톡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력서 넣어야 되고 공모전에 내가 응모를 해야 되고 뭔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접수를 해야 되고 헤어지자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좋아한다고라도 표현을 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통보 자체는 어쨌든 이제 변화 직전이니까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헤어지든 뭐 사귀고 싶든 뭐가 됐건 내 마음을 전달하는 시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도 다녀보던지 뭔가를 배워보던지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돼요. 마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건 꼭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눈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꼭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윤님, 제가 원래는 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커피를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근데 내가 꼭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변화예요. 1번 분이 생각했을 때 지윤이 근데 이제 변화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딱히 막 직업적으로 뭘 바꾸거나 이럴 마음은 없거든요. 이사를 가거나 이럴 계획은 당장 없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내 마음 안에 그려놓은 내가 가고 싶은 집, 가고 싶은 집의 주변 환경, 인프라,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이 분위기, 내가 이동하고 싶은, 이직하고 싶은 추후에 내가 이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재밌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것들을 내 마음 안에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필요해. 네. 그 다음이 이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내가 마음 안에 다른 것을 품고 그걸 좋아해서 그걸 배우러 간다 그래서요. 당장 내가 이거 배우고 있으니까, 주님이 변화도 온다 그랬고, 이거 내가 배운다 그랬으니까, 당장 내가 뭐 한 몇 개월 안에 내가 이거 이직하겠네? 내가 배우고 싶던 걸로 내가 일 바꾸나 보다. 이렇게 꼭 이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변화는요,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모르고 얘가 가져다 물어오는 이 변화가, 내가 행동하고 달라지고 있는 이 변화가 어떤 종착지에 다를지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우리가 막 앞날을 모른다, 어쩐다, 너무 불안하다 막 이러잖아요. 앞날을 몰라서 더 희망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뻔히 기대돼. 내가 이거 배우면 이 일을 할 거야. 물론 그걸 정말 바라는 분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다가 알게 된 어떤 인연들과 어떻게 또 닿아서 내가 다른 것을 또 하게 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보면서 내 인생에 다채로운 뭔가가 들어오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도움을 받을지, 이거는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직전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내 작은 불씨에 마구마구 불씨가 커질 수 있도록 조금씩 뭔가를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점점 확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갑자기 타오르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 나뭇가지든 장작이든 뭐가 이렇게 자꾸 추가될 때 이렇게 확 커지잖아요. 규모가, 불의 규모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변화의 불씨에 조그맣게 자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1번 분이. 그걸 수호씨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 자꾸 뭔가 꿈을 꾸고 났는데 뭔가 어떤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 뭔가 자꾸 뭔가가 기분이 이상해. 달라.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자꾸 느껴지는 게 달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 자꾸 이런 걸 배우고 싶어. 근데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막 직업을 바꿀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지금 너무너무 배우고 싶지? 근데 왜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배울 것 같지?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이상한데 요즘 자꾸 옷을 사네? 나 뭐 이 옷 입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옷 사서 어디 막 입고 나갈 것만 같지? 내가 왜 요즘 자꾸 이렇게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될까? 응? 이런 거. 이런 것들.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소신이 말해주고 있는 건 다 이 맥락이야. 1번 분이. 그리고 1번 분에게 있어서 매력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매력이라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정말, 내가 살이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몸무게인 것과 아닌 것과 뭐 내 얼굴 상태와 이런 거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냥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내 매력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지금 막 리즈 시절이 아니야. 막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막 레전드, 나의 리즈 시절은 막 그때였어, 옛날이었어. 이런 것과 별개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움직이는 것과 내가 손을 대는 것과 내가 그냥 관심이 가는 것과 그 사람들이 날 보는 것과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매력이 나에게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외적인 부분에 뭐 리즈다, 레전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그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심지어 지금 내 과거보다 막 5kg가 쪄 있어. 5kg가 찐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자체로 너무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시기라서 5kg가 지금 5kg를 안 빼도 돼. 지금 중요한 거는 5kg가 쪘고 뭐 얼굴이 조금 옛날보다 별로고 나이가 들었고 이거랑은 상관없이 지금이 최적기란 얘기예요. 지금 일단 뭔가를 변화하기 직전에 들어온 나의 얼굴의 생기, 얼굴의 분위기 이런 것들. 사람이 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그 시기에 굉장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유독 그렇게 빵빵 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사주적으로도 내가 이제 뭐 불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사주다. 뭐 되게 뜨거운 사주다. 열이 많다. 뭐 이렇게도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사주를 보는 건 아니니까 내 사주랑은 별개예요. 지금 이 나온 카드들이 그냥 나라는 사람의 열이 이렇게 불씨가 점점 막 타오를 것이다. 이걸 말해 주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나는 내 아주 작은 흔들리더니 은은한 불씨를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던져주면 된다. 그거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흥미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 리딩 들어갈게요. 저는 2번 분이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카드들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상승세로 가고 있다. 라는 카드가 떠요. 아마도 이번 분은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있거나 연애가 잘 되고 있거나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 목표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일 거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상승세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기로 결정한 일,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 내가 꿈꾸는 일, 계획하고 있는 일,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승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생활, 전반적인 생활 자체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나 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딱히 방해물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현실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요. 하늘이 돕는 흐름이라서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많이 움직이는 만큼, 내가 버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다 들어온다라는 거.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보는 만큼, 내가 발로 뛰는 만큼, 내가 여기저기 연락해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의 기회가 또 나한테 오고 내가 그걸 잡고. 여러분, 뭔가 될 때는요, 그게 뭘 하든 돼요. 그런 느낌 아시죠? 안 되려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잠자코 있어도 되게 사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돼요. 주변에서 막 만들어져. 내가 갑자기 만들어져 있어.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려는 때이다. 그래, 상승세고 올라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빛을 좀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미 이번 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함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되니까 또 과감해질 수 있고 되니까 또 용기가 더 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는데 안 되고 방해받고 뭐 산 넘어 산이고 이러면 사람이 좀 하면서도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면서도 용기나 막 이런 거보단 용기 있고 막 열정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막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대로 되니까, 그 눈에 보이니까 내가 자꾸 하고 싶고 재미있고 흥미 생기고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왜 했냐.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번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이번 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아서 됐다. 물론 운이 좋아서 되기도 해요. 내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운때가 좋아서, 운이 잘 맞아서, 운이 도와줘서 확 활개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 안에 해당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운만으로라기보다는요, 운이 돼도요, 내가 실력이 없고 그걸 이끌고 갈 체력이나 담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운이 와도요, 얘가 버티질 못해요. 내가 얘를 잡아야죠. 내가 내 운을 잡아야죠. 잡을 힘이 있어야죠. 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죠. 그쵸?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게 나의 인간의 노력인 거고. 근데 이번 분이 너무 열심히 살아오셔가지고 운도 나를 돕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온 게 아니라 운이 작정하고 운이 오기 전에 이미 운이 나한테 나를 도우려고 와. 이 사람한테 한번 운이 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도와야 돼. 내가 지금 갈 차례다. 이렇게 하늘에서 아예 본인이 이 운이 아예 작정하고 나를 도우려고 와요. 운도 나를 도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막 남들이 야, 열심히 살아도 뭐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뭐 그런 거야. 너가 계속 그렇게 열심히만 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번 분은 열심히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아라가 아니라 열심히 산다 그래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만 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번 분은 열심히 살면 그것만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억하심정이 들거나 억울하진 않아. 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되거든요, 또.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마음에 불안함도 많았고, 제가 봤을 때는이 아니라 이 카드가 보여주기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있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나를 지켜줘야 되는 공간. 결국 집이나 가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나 내가 속해 있던 집이나 나의 본 가정 있죠. 나의 원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를 품어줘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집, 그러니까 나를 지켜줘야 되는 이 안전해야 되는 집을 내가 지킨 느낌이란 얘기예요. 살아오면서. 이 집의 가장이 거의 나였거나,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거나 장녀거나 실제 가장이거나 이거랑은 별개예요. 내가 막내든, 내가 둘째든, 내가 외동이든,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걸 다 떠나서 내가 나의 이 집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울타리를 다 내가 책임지고 이 집을 만든 거, 이 집을 안전하게끔 만든 것도 나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번 분의 집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 공간,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내 공간을 내 힘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내가 혼자 하드캐리해서 내가 이 집을 만든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이 성을 다 쌓아 올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도 했겠지만 이거 내가 진짜 혼자 하드캐리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도 안 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울타리조차 내가 만들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뭐 사방에서 막 뭐가 이렇게 와도 나는 끄떡없어요.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그 공격에 맞설 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내 집이 이제 물난리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또 물과 관련돼서 내가 이 물에 최적화된 어떤 구조물을 막 다 세워놨어. 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들로 또 내가 집을 또 해놨어.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맞게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도 적응할 수 있고 저기에도 적응할 수 있고 여기에도 내가 맞설 수 있는 힘을 내가 스스로 터득했단 얘기예요. 이번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번 분의 본인의 지금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의 안정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내가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 쉬죠? 카드는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내가 만들어놨어. 이번 분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아, 지우님 사실 저 지금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막 힘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면이 단단한 것 같진 않아요. 남들은 저를 멋있게 보고 우러러 볼 수는 있겠지만요.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열심히 산 것도 맞기야 하지만, 저는 아직도 좀 불안하고,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항상 이렇게 내면이 좀 흔들리는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분이 내면이 안 흔들리면요. 이번 분은 저기 산에 저기 들어가서 도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여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흔들릴 수 없어요. 내면이 고요하다면 지금 굳이 우리가 지금 이 타로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럴 필요도 없죠. 안에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마음이 고요한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이번 분은 마음이 고요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구축해놓은 이 모든 것, 그게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좀 만족하면서 마음의 휴식을 좀 찾아라. 안정감을 좀 찾아라. 안정적으로 좀 마음에 이제 좀 걱정,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만을 막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이걸 좀 이렇게 잡아주란 얘기예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다는 기준을 무슨 마음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내면이 고요하고 일도 잘 되고 뭐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 기준을 따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가요. 완벽하다는 기준은요. 여기가 별로면 또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고, 얼굴은 다 마음에 드는데 몸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몸매는 마음에 드는데 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드는데 머릿결이 마음에 안 들어. 외모, 외적인 거, 내면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복 탄력성은 뛰어나. 근데 나는 순간순간 이 외로움을 막, 이 결핍에 사로잡혀 있을 땐 내가 이거를 막 못 견뎌. 근데 이걸 또 채우자니 또 딴 게 흔들려. 딴 게 채우니까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이미 여기저기에 맞설 수 있게끔 나를 되게 적응시켰고 그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 내가 수호신에 말해주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당신 지금 어차피 일도 잘 될 거고 돈 문제도 해결될 거고 당신은 상승세다. 인생에 상승세에 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평생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 뭐냐. 당신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건데 더 잘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 무슨 부스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미 여기까지 올라오고 올라가고 있잖아. 뭐 더 큰 날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는 거. 마음의 휴식.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거. 이 내면에 조금 고요함을 찾아가는 거. 그 스스로도 나는 안정적이구나. 나 안전하고 나 안정감을 느껴도 되는구나. 아, 그래.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찾아가자.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것들에 빼곡했다. 이제 나는 좀 휴식을 찾아가자. 내 마음의 어떤 고요함도 한번 즐겨보자. 이게 필요해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번 분이 지금 지은님 요즘 제가 막 일을 쉬고 있어요. 요즘 제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얼레벌레 또 쉬게 됐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일을 막 요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안 버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바빴는데 요즘 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때가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날아오르기 위해서 이번 분은요, 휴식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해요. 이걸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마음이 안정될수록 불안하다? 나는 그럼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를 계속 지금 못 올라가게끔 막고 있는 거야. 쉬지 못하는 거. 쉬는 게 뭔지 모르는 거. 진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안정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 계속 요동치는 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못 해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야. 지금 내가 더 상승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연료가 되어주는 건 마음의 안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면서 계속 올라가기만 바란다? 이건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연료가 아니다. 다른 연료는 다 채웠어요. 올라가기 위한.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무슨 여기서 인생을 다 종료하고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산에 들어가서 이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살았고 지금 열심히 살 거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요. 그냥 열심히 살 거야. 이번 분은 어차피요. 근데 지금 더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마음의 휴식이라는 거. 얘를 해보지 않으면, 얘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거, 이 휴식이라는 거, 이거 좀 마음이 이제 좀 놓인다라는 이 감정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다라고 느끼거나 혼자 좀 고독하고 혼자만의 이 세계에 좀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러 오거나 이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도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서 금방 나를 도와주러 오는 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에 계속해서
이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오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내가 여기서 버티는 거.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냥 정말 탈출하는 거. 목적지에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러 오거나 도와주러 오거나 누군가 나를 발견하거나 나와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합쳐서 나와 목적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무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서 뭔가를 해내버릇 하셨을 거예요. 3번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고 맨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도와달라라고 하거나 뭔가를 같이 했을 때 내가 뭔가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엄청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 있었거나 뭔가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이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공은 나한테 있어 라고 하고 내 공을 다 빼앗긴 경험이 있거나 뭔가를 사람들과 같이 함께 뭔가 나도 어울려서 하고 싶은데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 혼자서 해. 너 혼자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이 온다거나.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사람들이 왜 굳이 나한테 이러지?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그런 질투나 이런 걸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의 어떤 이면에서는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좀 얄미워 보인다거나 너무 좀 잘나 보여가지고 막 그러고 싶게 만든다거나 배척하고 싶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사람을 진짜 잘 알아봐요. 나랑 다르고 특별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빛나는 뭔가가 있는 거를 되게 잘 알아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 특별한 거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안 해도요, 내 안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뭘 안 해도, 내가 뭘 안 했는데도, 티는 무언가를 안 했고, 잘난 척을 안 했음에도, 내 안에는 이런 거대한 힘이 있어서 쟤랑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 쟤는 혼자서도 해낼 애거든. 쟤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애거든. 쟤한텐 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쟤 저렇게 혼자 하게 냅둬.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풍기거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항상 뭔가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하거나 손을 잡거나 누가 날 도와주거나 오로지 이렇게 같이 했는데도 막 공을 막 빼앗고 자기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는 사람 덕을 봤다 막 이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왜 다들 왜 내가 잘한 것도 자기들이 다 잘해서라 그러고 응? 왜 나를 맨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3번 분이 하셨다 혹은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너무 잘나서일 수도 있다. 그냥 타고나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운명적으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3번 분이 이런 운과 관련돼서, 운명과 관련돼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살아왔을 때 이 모든 걸 말로 설명을 하기에는 순간순간 절대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이 앞뒤 상황을 다 고려하고 이 등장인물들을 다 생각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해도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구간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막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쵸?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나는 항상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카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근데 여러분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사람을 오게끔 한답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귀인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하죠. 근데 이제 카드는 항상 늘 여러분 짜여진 대로 나오지 않죠. 지금 나는 혼자가 맞아요. 3번 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이 시점에 이 리딩 왜 듣게 됐나요? 이 리딩이 저한테 왜 온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 당신은 혼자가 맞으니까. 그리고 그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하지 말자 이겁니다.
수호신이 얘기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은 혼자 힘으로 했고 혼자 열심히 살아왔고 혼자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 수호신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이제 그러면 혼자인 거를 인정할 때도 됐잖아 이거예요. 혼자 다 했잖아 너. 그 핍박, 그 시선, 그 질투, 시기, 그 사람들의 그 얄팍한 그 마음, 너 그런 거 다 느끼면서 근데 너 혼자 했지? 네, 혼자 했어요. 그럼 이제 혼자라는 걸 좀 인정해도 되겠네. 야, 너는 너한테 제일 큰 자산이고, 너가 너 자신에게 제일 큰 무기네. 그래, 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 너가 그래서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과 도움을 안 받고 사니?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쵸? 내가 하는 일, 모든 거에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굳이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람들과 사회생활하고 이러는 거에서부터 혼자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왔을 거예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있죠. 근데 망망대해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여기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나랑 함께 노를 저어줄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니 노를 나 혼자 이제 저어서 내가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도 잘하면 안 돼? 계속 혼자? 야 너 너한테 제일 큰 자산이네. 너라는 아주 충직한 편이 있네. 남들은 한평생 내가 자신이 자신에게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상생하면서 항상 뭔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도 있지. 근데 너는 고독의 힘, 외로움의 힘, 너가 너의 충분한 무기이자 자산이라는 힘, 너는 너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힘까지 깨달았잖아. 누군가는 저 평생 친구가 필요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혼자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쉬는 날에 누구라도 만나야 돼요. 저 누구랑 연락해야 돼요. 저 혼자 절대 못 견뎌요. 3번 분 혼자 못 견디세요? 3번 분 혼자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누구랑 꼭 말해야지 내가 막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닐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니까요? 내가 혼자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내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갈 수 있다는 건, 내가 혼자 갈 힘이 있다는 건 그건 무기라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비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호신이 얘기해 주는 게 이거예요. 당신한테 가장 충직한 편은 당신이다. 왜 혼자 가면 안 되냐? 혼자 가면 되지. 남들은 이 사람 있어야 되고 저 사람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있어야 되고 저기까지 가려면요 이 사람 있어야 되고 저 사람 있어야 5명은 필요해요. 그냥 당신 혼자서 저기 갈 수 있잖아. 인건비도 안 들어. 응? 외로움도 딱히 못 느껴. 적당히 외로운 거 괴로운 거보다 낫잖아 라고 수호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우님 저 너무 외로워 미치겠어요. 막 이제 어떤 분 분명 2개로 나뉠 건데 대부분은 지금 3번 카드를 운명적으로 뽑았다면 맞아요 지우님 저 진짜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실 거고 간혹 몇 분은 3번 카드를 뽑은 중에 저 근데 저 너무 외롭고 외로운 거 싫은데 저 혼자 못 견디는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혼자 가야 돼요. 나한테 가장 충직한 편은 나예요. 나와 의리를 제일 잘 지켜줄 수 있는 거는요, 나라고요, 나. 옆에 있는 얘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 스스로한테. 나 오늘 이래서 너무 그랬고, 나 사실 너무너무 창피했고, 나 사실 이런 게 내 약점이다? 그래? 그럼 내가 말해줄 거야, 나한테. 뭐라고? 있잖아. 누구야? 예를 들어 우리 3번 분 성함이 지은이라고 할게요. 지은아, 근데 너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은이가 지은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있잖아. 너 이러한 게 약점이고 그렇다고 했지. 근데 나는 이러한 게 또 장점이거든. 너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 그냥 나랑 같이 우리 장점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가보면 된다고 생각해 라든지 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저런 단점이 있지 않았어? 근데 그걸 꼭 네가 그렇게까지 막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창피스러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제일 의리를 잘 지켜준다니까? 내가 나한테. 얜 배신을 안 해요. 나는 나한테 배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믿고 가보세요. 혼자예요. 지금부터 혼자 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도움 딱히 안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누가 옆에 같이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려 그럴 때 항상 더 불안하지 않았어요? 더 괴롭고? 누구는 야, 뭐 이렇게 너 혼자 하냐 하면 결국에 내가 성공시킨 거 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혼자 가세요. 혼자 가야 돼요. 승리하는 카드가 지금 벌써 2장이 넘게 나와 있어. 다 승리하고 축하한대. 성공하실 거라니까요. 3번 분이 지금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혼자 본인과 의리를 지키면서 본인의 편에서 갔을 때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별로 그렇게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혼자 하면 돼요. 대신 필요한 결정, 내가 혼자 가기까지 거기 그 안에서 내가 소통하고 교류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알아서 상식선에서 잘 지키겠죠. 그쵸? 근데 꼭 모두와 끝까지 막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함께 해야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걸 이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혼자 가거든요. 근데 그때 선물이 와요. 선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조차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이게 또 나에게 내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선물을 다 풀러봤을 때, 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 있죠. 3번 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있대요. 근데 그 짐들이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짐이 다 나뭇가지인 거야. 나뭇가지예요. 다 나무야. 막 짊어지고 가. 너무 힘들죠. 이거 다 쓸모도 없고 막 이래. 근데 내가 지금 망망대해에 있는 배를 떠올려 보세요. 뗏목. 이거 뭘로 만들었죠?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 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덕분에 내가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게 날 또 살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3번분은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운명적으로. 굉장히 저는 지금 오늘 리딩 중에 이 3번분의 카드가 전 정말 뜻깊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혼자예요. 혼자. 근데 절대 비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까지 5명, 10명, 20명이 필요한 사람하고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충분한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진짜 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무거워서. 못 가요. 못 일어나요. 근데 3번 분은 이 짐이 또 나를 살리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뭔가가 이렇게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뭔가가 또 나를 도우러 와. 또 그 덕분에 살아. 또 막막하지? 근데 또 제일 친한 내 자신이라는 사람이 또 내 옆에 있어. 얜 배신을 절대 안 해. 그리고 전 3번 분이 동물하고 되게 가깝게 보이거든요. 동물. 동물의 영혼 있죠. 이걸 3번 분이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전생에 내가 진짜 동물이었던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 관련돼서 이 동물들의 눈을 보면, 강아지의 눈을 보면, 고양이의 눈을 보면, 새의 눈을 보면 뭐가 됐건 어떤 동물이든 간에 이게 너무 잘 읽혀져. 이런 능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 내가 너무 외롭고 삶이 적적해. 나도 누군가한테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은 사랑을 막 퍼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내 곁에 있는 반려견 혹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러 간다든지, 뭐 후원을 한다든지, 내 집에 있는 반려견과 좀 더 시간을 보낸다든지, 사랑을 듬뿍 더 준다든지,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삶의 외로움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정형화된 답이 아니에요, 오늘 리딩이. 3번 분한테는. 아시겠죠? 그럼 꼭 이 운명적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리딩 2번, 3번 더 들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이 이 마음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그리고 수호신이 늘 지켜준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더욱이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근데 4번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나뿐이다 라는 거를. 그리고 지금 4번 분 머릿속에 분명히 어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그 보고 있는 희망 하나, 이 신뢰 같은 희망 하나, 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어떤 작은 빛, 그쵸? 얘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얘를 따라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나의 길에 이 어둡고 막 밤이 찾아오고 이런데 이제 딱 하나 반짝반짝 거리는 이 빛이 있어요. 이 빛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이 끝에 이 작게 생각했던 이 빛이요, 쭉 걸어 나갔을 때 온통 사방이 빛이었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두운데 빛 하나가 별처럼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어두웠잖아요, 되게. 근데 알고 보니 나는 어딘가에 이 통로나 터널 안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통 주변이, 내 지금 주변이 다 어둠이고 빛나는 것 하나가 저기 떠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빛인데,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어떤 이 사방이 온통 환한 빛인데 내가 지금 어딘가에 이 지나쳐 거쳐오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일 수 있다고요. 나가면 이 길 끝에는 내가 저기 떠오른 별 하나라고 믿었던 요 반짝거리는 빛나는 요 점 하나가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둠이 오히려 요만했던 거죠. 나를 감싸고 있던, 지금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요 어둠이, 이 밤이 요 한정적인 어떤 요 조그만한 것이었고, 나가보니 온통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내가 잠시 어둠 속에 있었던 거더라. 내 어둠에 빛 하나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온통 별빛이었던 거였구나. 내가 잠깐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었을 뿐,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마음 먹고 끊어내야 되는 게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4번 분이 마음을 먹은 게 있다, 결정한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과감히 끊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4번 분이 얼마나 이제 어떤 성격일지, 얼마나 좀 삶을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둥글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난 너무너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착하고 모질지 못한지, 아니면 난 가끔 이렇게 좀 나빠, 나는 가끔 냉정해, 나는 가끔 좀 사악한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 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4번 분이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좀 활용해야 되는 시기예요. 내 안에 사악함과 내 안에 천사가 있어요. 이 둘을, 악마와 천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천사인 상태로만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가려는 곳을. 계속 악마처럼 사악하게만 그 마음 먹고 간다 그래도 많은 걸 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천사가 없으면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쪽에 긍정적인 측면, 밝은 면, 사람이 좀 인자하고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양지를 보고 이래야 되는 어떤 이런 면까지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다 공존을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선과 악을 사용해야 한다,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로지 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요. 오로지 악만 가지고는 지금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동시에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좀 악해져야 할 때는 악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어떤 것에 둘 건지는 4번 분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조금 악해져야 할 때는, 내 안에 악함을 좀 불러와야 할 때는 과감하게 불러오시고, 내 안에 정말 천사 같은 따뜻한 이런 천사를 불러와야 할 때는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하시거나 이런 내 꿈을 좀 바라보시거나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좀 끌어오시게 될 거예요. 특히나 물질적인 것들을 좀 끌어당긴다라고 나와요. 물질적인 것, 돈,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취하는 것들,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것들, 지위, 명예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많은 것들을 좀 끌어오게 될 것이다. 자석처럼 붙을 것이다. 사본분한테 이 사본분의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타타타닥 붙어올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끌어당길 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자석처럼 나한테 끌리기 때문에 사본분한테 좋은 사람 끌어당기고 나쁜 사람 끌어당기고. 근데 분명히 말했죠. 좋기만 하는 사람,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둘을 활용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끌어왔을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끌어왔을 때 그 안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과 하여금 관계를 맺는 데에서 어떤 면을 활용해서 잘 유지를 할 것인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이 정도의 텐션으로, 이 정도의 컨셉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저 사람과 있을 때는 또 내 안에 천사를 끌어당기고, 내 안에 또 악마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안에 이 이중성을 잘 활용해 가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끌어당길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도 여기서 관계를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해 가면서, 내 안의 무기를 활용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러는 것도 많고 사실은 뿌려놓은 게 많아요. 사본분이. 그간에 이렇게 좀 복을 지는 행동을 했다거나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수확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다 다재다능하다? 이런 게 굉장히 계속 보여지고요. 되게 많이 느껴져요. 다재다능한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는 좀 꽃 피울 때이다 라는 것도 보여지고,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 중독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래도록 바라고 있던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서 끌어당김이라는 거를 사실 사본분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본분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뭐 이러한 게 막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일하고 있다 라든지, 사람들하고의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나 지금 최소한의 인간관계로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든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든지, 하필이면 이 온라인 세상,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거의 주 무대가 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나의 상처, 내가 제일 바랬던 이러한 일을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막 이렇게 좀 외향적인 사람이야. 근데 지금 하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이 되게 많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든지, 사람들과 항상 소통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정이, 난 집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집이라는 곳이 딱히 없었어. 근데 제가 지금 사본분 카드 보면서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은, 약간 집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한 군데에 딱 붙어서 그냥 오래도록 이렇게 쭉 보살핌을 받았거나 이 어떤 한 군데에 정착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본분이 살아온 이 인생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도 그래요. 내가 어딘가 정착해서 뭔가 하는 느낌보다 내가 어디든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삶이. 그러니까 나를, 사본분을 저기 어디로 딱 던져놔, 하늘이.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옛다 이러고 던져놨어. 내가 어이쿠 이러고 딱 도착했어, 여기에. 근데 여기서 또 살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절로 갔어. 또 살아. 이사, 이동, 이직, 이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동을 하고 이직을 하고 집을 어디로 가고 지역이 어디든 간에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사실. 별로 걱정이 없다.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 어찌됐건 내가 돌이켜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날 보살펴주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곳에서 막 이렇게
정착하고 막 이러면서 살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어디서든 둥지를 틀 수 있어요. 4번분이. 그게 내 최대 장점이야. 그리고 하늘이 준 능력이고 타고나기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셀 수 있어요. 4번분이 기가 세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가 세다는 게 여러분 막 눈빛으로 막 장악을 해가지고 어휴 후덜덜덜 저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겠네 막 이게 꼭 기가 센 게 아니에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막 잘 웃어주고 이러는데도 그 비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거 본인이 그냥 혼자 다 하고 뭐 문제가 없는 살아가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내가 혼자서 개척해 나가고 이게 내가 혼자 둥지를 틀고 내가 혼자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수확을 하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혼자 누군가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한테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투가 세고 막 입에 막 욕을 붙이고 살고 막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막 기가 센 화장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요. 거친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기가 센 거예요. 기가 세다는 거는 꼭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게 아니에요. 보통 기운이 아니다, 4번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고나기를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이런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사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사주 리딩을 하는 게 아니지만요, 가끔 이런 카드의 조합이 진짜 실제 어떤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이 사주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내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항상 호하호호 우리 막 단란한 가정, 막 단란한 어떤 이런 관계, 막 너도 내 친구 나도 네 친구 막 이런 관계가 유독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나기를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타고나기 세니까 뭐 너가 다 파탄내라 이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이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막 모두와 이렇게 친근하게 막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뭔지 아시죠? 이게 살 부대끼면서 사는 것과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4번분이 뭐 이게 뭐 결혼 연애까지 갈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오늘 뭐 거기까지 이렇게 갈 건 아니긴 한데,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굳이 이제 오늘 이 리딩을 결혼까지 가면, 그래서 4번분 중에서는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결혼을 했는데 지우님 제가 결혼과 잘 맞나요? 제가 지금 너무 독립적이고 약간 개인주의 같거든요. 개인주의는 결혼 생활하고 잘 안 맞긴 하죠, 사실. 그쵸? 나만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쵸? 그치만 약간 독립적인 건 상대가 또 어떤 결혼을 원하고, 상대가 또 내 배우자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내가 독립적인 게, 결혼 생활에 우리가 타협을 보고 나서 이게 굉장히 잘 활용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독립적으로 뭔가 내가 이룬다 그랬죠, 4번분이. 이런 분은 결혼해서 일을 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아져. 그리고요, 연애를 할 때도 일 때문에, 뭐 연애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래버리면 4번분은 그냥 모든 바이오리듬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연애를 하실 때도 내 일, 내 소명, 사명,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시는 게 좋고,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마 만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연애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하는 분은 4번분 잘 들어보세요. 이 깊이, 내면 깊이 잘 들여다보면 정말 연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연애, 내가 생각하는 연애, 내가 연애에서 느끼고 싶은 거, 내가 사랑을 하면서 느끼고 싶은 어떤 이 지지받고 싶은 감정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안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독립이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도 보여지고, 그게 또 잘 어울려요. 또 그렇게 또 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또 마침 환경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4번분은 혼자, 4번분이 결국 살고 싶어 했
했던 그런 방향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읽어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좀 자부심 가지시고요.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거거든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